지금 현재 한동훈이가 한바탕 난리가 났으며 충격 만행이 터졌습니다. 진짜 내란범은 한동훈이며 이재명과 손잡고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글이 등장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정은 때로 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동훈이가 어떤 충격 만행을 저질렀는지 진짜 내란범은 누구인지 반문해야 합니다. 이미 한동훈에게는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계엄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지도 않았고 불법으로 국회 회의실 들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을 잡지 않았다면 소속 위원들을 계엄 해제 표결에 사실상 동원하지도 않았으며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국면에 동조하지도 않았다면 오늘의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가정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리더십과 책임 윤리를 묻는 문제이며 한동훈의 위에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았는지에 대해 분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재명과 손잡고 저지른 한동훈의 만행이 그래서 더욱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과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척결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적 비상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의 첫 번째 책무는 윤석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헌정 질서의 안정과 사회적 혼란의 최소화였습니다. 계엄의 적법성, 정당성 여부는 헌법 기관과 사법 절차를 통해 다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계엄 내란이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앞세우는 순간 사태는 법적 판단의 영역을 넘어 정치적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으며 영어 하나가 여론을 규정하고 여론은 곧 권력의 향배를 바꾸었습니다. 한동훈이가 만약 신중론을 택했다면 즉 적법성은 따져보되 국정공백은 막겠다는 태도를 견지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당 내부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의 구조를 만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완충지대를 자임했다면 보수 정권 붕괴와 범죄 혐의자 한대로의 권력 상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의 역할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방어선이라도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탄핵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권처럼 헌법이 보장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국가적 파장을 수반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당시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또 이재명과 손잡고 민주당의 탄핵 드라이브에 사실상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를 취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지지층은 배신으로 인식하고 국정은 급속히 동력을 잃었습니다. 보수 정치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국민의힘 대표라면 최소한 절차적 엄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끝까지 요구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한동훈의 만행이 터진 것은 그가 철저하게 반윤석열 전략으로 배신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 뒷배가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과도합니다. 정치적 경랑은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리더십은 위기에서 시험됩니다. 위기 국면에서 어떤 언어를 선택했는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떤 순서를 택했는지는 훗날 정치적 책임의 기준이 됩니다. 만약 그 선택이 결과적으로 정권의 붕괴와 진영의 분열, 극단적 대치로 이어졌다면 정치적 평가는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도덕적 우월감의 경쟁이 아닙니다. 특히 헌정사에 남을 중대 사안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고 정치의 몫은 국정의 연속성과 공동체의 안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 경계를 흐리는 순간 지도자는 심판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가 된 지도자는 더 이상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도 사치. 이미 이재명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는데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오늘 대한민국 정치가 난국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한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진영은 서로를 내란과 독재라는 극단적 언어로 규정하고 대화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 출발점에 당시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의 결단이 악영향을 미쳤다면 정치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적 유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평가의 문제입니다. 가정은 끝내 가정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중대한 파장을 낳는가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며 결과입니다. 만약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보수 진영은 분열 대신 수습의 길을 모색했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탄핵이라는 극단 대신 정치적 협상이라는 완충지대를 확보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한동훈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차분한 관찰자였는가? 아니면 정치적 전선의 선봉이었는가? 만약 후자였다면 오늘의 혼란에 대한 정치적 책임 역시 가볍지 않습니다. 역사는 결과로 말하고 정치인은 선택으로 기록됩니다. 난국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깊은 숙고입니다. 지도자의 언어는 칼이 될 수도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한동훈의 칼이었다면 이제라도 다리를 놓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책임 정치의 출발점일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보수 역사에 한동훈의 배신을 떠나서 이재명과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침몰시킨 한동훈의 충격적인 만행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며 한동훈이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는 망령처럼 주홍 글씨처럼 그를 영원히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저주받은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보수 우파라는 이념으로 정치하기에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진짜 내란의 주범은 한동훈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 한동훈이가 오늘날에 이기까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 한동훈을 얼마나 잘 대주었습니까? 대통령이 된 이후에 법무부 장관 시켜줘, 또 국민의힘 당대표 시켜줘. 결국은 누가 배신을 했죠? 한동훈 아니겠습니까? 이 충격적인 글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딱 하나 아닙니까? 한동훈 너는 끝났어. 이거지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의 영원한 배신자는 이 충격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미 한동훈이는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뭐만 하려고 하면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